가만히 들어보면 믿었던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보다 빨리 해명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 점 국민에게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신의 직을 핑계로 검찰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내일부터 윤미향 당선인의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 민성기 논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자회견 다 지켜보셨는데요. 민성기 위원이 주목해서 지켜봤던 대목은 어디입니까? 일단 거취 문제가 가장 네. 중요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것 자체가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인정하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인정한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개인 계좌를 통해서 모금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생각하니까 허술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9번의 개인 계좌 모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억 8천만 원 정도를 모금했고 그중에 2억 3천만 원 정도는 그 모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썼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유용한 건 없다. 이런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을 인정한 부분은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 아버지를 취직시켜서 그 일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정대협 그리고 정의연이 해명한 것 그리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서 그 소상하게 해명은 하지 않고 그 대개 다 그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그런 기조를 취했습니다. 특히 자금을 유용했다거나 본인이 그 정대협과 정의연 자금으로 그 아파트를 샀다거나 이런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자신이 다 그 자신과 가족들이 예금을 해서 저축을 해서 한 돈과 자신이 번 돈으로 산 것이지 그 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유용해서 그런 부동산 투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예, 안성 쉼터의 부친을 고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죠. 안성 쉼터에 대해서 사과한 건 아니죠. 안성 쉼터의 부친을 고용해서 임금을 지급한 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 잘못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안성 쉼터는 이제 본질은 소위 싼 값에 살 수 있는 건물을 일부러 비싼 값에 고가 매입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유용이나 그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그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억 5천만 원에 산 게 비싼 게 아니었다. 예. 당시에는 그 건물주는 원래 9억을 불렀었는데 본인들이 얘기를 해서 7억 5천으로 산 것이지 그것을 일부러 고가 매매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그 정의연에서도 한번 해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해명의 기조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예, 아까 자막이 잠깐 나갔습니다만 혹시 안성 쉼터에 대해서도 사과한 것처럼 오인들 하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안성 쉼터의 부친이 관리인으로 일하도록 하면서 임금을 지급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세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도 질문도 다 받았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연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던 게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소명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예측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동안에 정대협 활동들을 해오면서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일 큰 의혹 제기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핵심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돈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해명하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기본적인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성 쉼터 같은 경우의 문제나 아니면 개인 계좌를 통해서 모금을 한 것이나 그리고 아파트나 집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정대협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 그 이후로 쭉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왔습니다. 오늘 11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내일부터는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했는데 원래 이 공간에서 기자회견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국회의원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인에게도 관행적으로 국회 사무처가 기자회견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이 당선인 자격으로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취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오늘 저런 해명을 한 것 자체가 나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각종 언론과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면 그 의혹이 다 해소가 됩니까? 국민들은 요구한 게 이거죠. 예. 당신 기부금, 지원금 받은 그것이 의혹이 많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명을 해라. 경비 지출 세부 내역 보니까 너무나 이상하게 지출이 많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증빙 자료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해라라고 요구한 건데 단 2마디였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치러야 할 정치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은 안 지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법적 책임은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가 민성기 위원. 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 이 대목이 좀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였어요. 뭐 이제 국회의원직을 갖고 검찰 수사를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활용해서 검찰 수사에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부르면 내가 그 국회의원직을 이유로 또 국회 일정을 이유로 뭐 소환에 불응한다든가 이런 그 행보를 취하지 않고 성실히 나가서 내가 그 조사를 받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겠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의혹의 핵심이라는 게 소위 그 회계 부정 그리고 거기서 유용이 있었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유용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도덕적인 책임 그리고 여태까지 관행 그리고 법적인 책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11일 동안 자신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봤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어제 저녁에 알려졌지요. 이용수 할머니도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SBS의 혼영재 기자가 이용수 할머니를 돕고 있던 분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기자회견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이용수 할머니가 마침 같이 계셨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홍영재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한 셈이 됐는데요.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돈 대신 말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 그 후에 더 하면 내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윤미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건 윤미향에 대해서 아니 나 영성 싫어요. 영성 싫어서 그러셨죠? 두 분 다시 입학기 때문에 싫어요. 안 불닭들이에요. 안 보시려고 누가 이 얘기 해주겠지. 이 얘기 해주는 것도 싫어요. 홍영재 기자와 전화 통화를 했던 이용수 할머니를 돕고 있는 분이 이용수 할머니 옆에 계신 이용수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답변하는 그 통화 내용이 그대로 다 녹취가 된 겁니다. 엉성시러워서가 아마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죠? 네. 뭐 징그럽다 그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제 듣기 싫다, 안 믿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이 예전처럼 함께 위안부 피해자의 진상을 알리고 명예를 회복하고 함께 운동에 나가는 것이 앞으로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용수 할머님이 윤미향 당선인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활동을 해왔던 방식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크셨던 것 같고요. 그 실망감이 금방 뭐 이렇게 풀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던 것처럼 이번 기자회견과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정대협이 그동안에 어느 정도 기금 유용이 있었는지 없었으면 없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면 아 그건 내가 오해했던 거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의 정대협 운동 과정에서 할머님들과 좀 더 섬세하게 소통하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정의 활동에 대해서도 그 과거 내 활동에 대해서도 성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 의원이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할머님이 얘기하신 문제제기나 이런 뜻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 이런 모습을 전 지켜보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할머님의 생각과 부합이 된다고 하면 또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해명을 보고 꼭 듣고 싶고 해명 받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네. 본인도 안 하셨고 이제 기자들 질문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 신미자 할머니께서 일기장에서 정대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다. 이런 식의 예.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남산의 기억에 터있는 대지의 눈, 그 비석에 신미자 할머니의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꼭 듣고 싶었습니다. 일각에서 의혹 제기한 거 보면 정대협의 활동과 윤미향 당선인의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피해자 할머니의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93년도에 고노다마라고 나오잖아요. 호스카와 연립정부가 만들어지고 일본에서 사실상 그때 자민당이 처음으로 정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사회당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연립정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의 문제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게 그때 첫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여성 평화기금이라는 걸 지급한다고 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국가 차원의 공식 배상은 아니었어요. 고노 관방장관이 발표했던 담화였었고요. 그걸 수령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아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미자 할머님은 그 아시아 여성 평화 기금을 수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간의 운동에 있어서 시각이 좀 달라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일기장에서 이제 얘기하셨던 피를 빨아먹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금강산에 가서 할머님들과 갈 때 그때 예산 100명치 넘게 받아놓고 그거 다 어디 갔느냐 자기들이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무렵쯤에 위원회에서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 예. 그건 다 정산이 되지 않으면 그건 시민단체가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돈입니다. 할머님이 생각하셨을 때 왜 나를 데려가지 않고 나한테 초청사도 밝히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섭섭함의 마음에서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지적되는 것이 할머님들이 정대협하고 활동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고 해서 할머님이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정대협이 너무 협소한 시각으로 운동을 해왔느냐, 할머님들을 좀 더 안아가면서 갈 수는 없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지금 다시 성찰해보거나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의 그런 평론과 해명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총 책임을 져왔던 윤미향 당선인이 왜 그러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할머님에 예. 대한 얘기가 비난이 될 수 있다. 기자회견의 요지는 있다.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법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장성철 수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해명할 아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도 나오지 않았고 기자들이 질문했다고 한다면 또 네. 답변이 나왔을 텐데요. 마지막 질문이 오랜 기간 자명을 했는데 사퇴를 고려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30년이라고 하는 단어, 30년 운동기간을 돌이켜 봤는데 부끄럽기도 했다. 또 이용수 할머님 앞으로도 마음 누그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가장 많이 쓴 용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윤미향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6일 또 한 분의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30년의 수요시의 버팀목으로 병마와 시달리면서도 전 세계를 돌며 참혹했던 피해를 증언했지만 가해국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도 못 받고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영령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정대협의 30년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국민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제 검찰 조사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민성기 위원. 특히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좀 부끄럽다,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이 아마 검찰 조사에서 상당히 깊숙이 검찰이 들여다볼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정 의원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법적으로는 공익법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부금을 연 20억 정도 받고 있고요. 정부 보조금도 5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으면서 모금을 하면서 개인 계좌를 이용했다. 이거는 회계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들을 보면 대부분 회계 부정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유용 여부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기자회견에 이런 그 대강의 그 큰 흐름만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해명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회계 자료와 증빙 자료의 확보를 통해서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당의 입장을 정한 뒤로 윤미향 당선인이 공교롭게 그때부터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는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다.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명백하게 저는 사퇴할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제 직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얘기가 국회의원직은 수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윤미향 당선인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의 사죄를 받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어쨌든 간에 초반부에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또 재판으로 간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상당히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도덕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과 문제 제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의정 활동을 통해서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율배반적일 수가 있고요. 윤미향 씨 사태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정말 나쁜 선례를 남긴 겁니다. 이제 국회의원들 어떠한 의혹을 받더라도 자, 저는 일단은 사실관계를 규명을 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본인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잘못과 의혹들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의원직은 4년 동안 유지할 수 있고요.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집권여당 민주당의 잘못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하나의 민주당이 보다 강하게 나가는 하나의 변곡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다른 사안도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하고도 계속 갈등의 소지가 됐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30년 동안의 활동이라는 게 누적돼 왔던 겁니다. 이 활동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 받게 되면 당연히 의정 활동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지만 검찰 수사 받는다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다 사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해온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신과 관련되는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뜻을 밝힌 것이 그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중대한 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그걸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뭐 예를 들면 회계 처리가 정말 명백하게 이건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전 상응하는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퇴한다고 해서 그게 꼭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윤미향 당선인이 그동안에 정대협 운동을 해오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사퇴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적은 있지만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 당선인직을 사퇴한다 이거는 전례가 별로 없죠.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안이 났을 때 사퇴를 하면 사퇴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향후 수사나 배판 과정에서 수세에 몰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좀 재판을 받으려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 가운데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기됐던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했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 명의 계좌 4개로 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9건입니다.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서 이제 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의 경우 법적 지위가 없는 시민장례위원회가 장례를 주관하기에 정대협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고 관행적으로 상주였던 개인 명의 계좌가 많이 활용되어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실로 죄송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정대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정산을 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또 하나 윤미향 당선인이 딸의 유학자금 관련해서 최초로 제기됐던 의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딸의 유학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대목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딸 미국 유학에 소요된 자금은 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에서 충당되었습니다. 그 외 부족한 비용은 제 돈과 가족들 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남편과 저희 가족들이 받은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은 총 약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의연, 정대협 활동을 통해 강연, 원고, 책 인쇄 등 특별 수입은 기부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 아파트 매입 과정 5채 모두 현금으로 샀는데 이 현금으로 추적해 봐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곽상도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향 당선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권성구 금곡 LG아파트의 경매 매입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현금으로 주택 5채를 구매했는데 제가 정대협의 자금을 횡령해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 남편 돈,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저의 개인 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경매 취득은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심으로 오늘의 정치권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해명이 늦은 점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상처를 드렸던 점 역시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기됐던 의혹 대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제 계좌의 거래 내역을 다 살펴봤는데 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국회의원 당선인직, 국회의원직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엔 명시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피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장수철 수장님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주세요. 네, 민주당의 양정숙 당선인은 왜 사퇴시키고 제명시켰습니까?
그분은 제명을 한 거죠. 사퇴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왜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고 제명을 시켰습니까? 그분은 명의 도용하고 세금 탈루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분은 더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의혹 받는다고 사퇴 안 한다고요? 이렇게 많은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당선인이나 국회의원 없었습니다. 대부분 선거법에 연루돼가지고 선거재판 받거나 돈 어디서 좀 뇌물 받거나 이 정도였죠. 이런 식의 한 10가지 의혹을 받는 당선인과 국회의원 없었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을 대변한다? 이것은 정말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짧게 없는데요. 하세요. 예. 예, 이렇게 많은 의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게 무엇이 있는지를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양정수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동생이 내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증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대협이나 아니면은 정의원 내부에 있는 활동가들이 내가 그 돈 빼가지고 줬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사퇴할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거죠. 검찰 수사 이미 윤미향 당선인의 의사는 분명해졌습니다. 국회의원직 유지하면서 자신이 약속했던 일 성실하게 해나가겠다. 검찰 수사도 소환하면 바로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될지 이 부분이 앞으로 남은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